특히 푸니엘 전망대 트레킹 코스는 트레커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길입니다. 차로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힐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트레킹의 시작점이죠. 나마스테. 예, 돈키스. right? 와우. 안나푸르나 트레킹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동물이 바로 당나귀. 산에 있는 로찌나 현지인 마을로 생필품을 나르는 짐꾼인데요. यहाँ भित्र अब होटेलको सामानहरू हुन्छ अनि अब यस्तै रासन पानीहरू हुन्छ यस्तै कपडा 사실 말도 그렇고 당나귀도 그렇고 굉장히 잘 놀라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놀랐을 때 사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잡히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마치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갑자기 당나귀들이 놀라 날뛰어 순간 우리도 식겁했는데요. 요놈들 그 짧은 시간 참 멀리도 도망갔습니다. कुकुरले चम्काइदियो कुकुरले तर्साइदिन्छ एकहोरो बसिरहेको थियो नि त 개 때문에 한 마리가 놀라니까 다 같이 지금 놀란 거예요. 그래서 후삭 뛰기 시작하니까 정말 무섭네요. 어우. 드디어 길을 떠나는 당나귀 짐꾼들의 행렬. 이들과 함께 우리도 조금은 특별한 안나푸르나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울레리인데요. 네팔의 대부분의 트레킹 코스가 그렇듯 이 길 역시 본래 등산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산골의 마을과 마을을 오갔던 이곳 사람들과 당나귀의 발길로 다져진 길이죠. 그런 만큼 수백 번도 더 올랐을 이 길이 익숙한 몰입꾼 수레스 씨와 당나귀들. 하지만 서울에서 3보 이상은 차로 다니자를 주장했던 제겐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좀 쉬어가고 싶은데 애들이 계속 걸으니까 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저만 뒤처진 게 아니었습니다. यो रेस गर्नको लागि भारी बोकेको र गाह्रो भएको हुन्छ त्यो बेलामा रोक्नुपर्छ उसलाई रेस्ट दिनुपर्छ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는데요. 무리를 이끌던 우두머리 당나귀가 멈춘 겁니다. 매번 다니던 다리가 때마침 공사를 해서 그 아래로 가려는데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쇠고집, 아니 당나귀 고집. यहाँबाट छिराउनुपर्छ क्या 뒤따르던 당나귀라도 움직여보려는데 요놈들도 꼼짝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멘트가 덜 마른 다리로 건넙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 낯선 길로는 가지 않는 당나귀 습성 때문이죠. यता अप्ठ्यारो भयो अनि यता यो नयाँ पुल बनेको कारणले यो बाटो अप्ठ्यारो भएको कारणले नयाँ बाटो भएको कारणले जान नमानेको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다시 묵묵히 산길을 오르는 당나귀들. 등에 보통 50kg에서 많게는 70kg까지 짐을 싣고 가는데요. 이 작은 체격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당나귀는 전혀 힘든 기색, 힘든 내색을 하나도 안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어떤 지구력도 있고요. 힘도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당나귀의 새로운 면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울레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몰입꾼 수레스 씨는 제일 먼저 당나귀 등에서 짐을 내립니다.
당나귀들이 지금 이렇게 산에 올라오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짐도 많이 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안장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안에가 축축해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올라가서 집에 가서 밥 먹이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 그런데 지금 당나귀들은 밥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죠? 사실 이렇게 흙으로 열을 식히고 몸에 붙은 진드기를 떼어내는 거랍니다. 보이세요? 와, 지금 오늘 힘 많이 써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땀에 젖었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지금 흙 목욕하고 있어요. 막 뒹굴어가지고요. 와, 온몸이 지금 흙으로 막 뒤덮였어요. 기분 좋아? 땀과 진드기로 많이 가려웠나 봅니다. 한참을 흙바닥에 몸을 비빕니다. 어찌나 열심히 흙 목욕을 했는지 몸이 흙으로 뒤범벅이 됐네요. 시원하게 목욕도 끝났고 이제 밥을 먹어야겠죠? 보통 당나귀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 풀이나 콩, 옥수수 등을 먹인다는데요. 배식이 좀 특이하죠? 현지에서 착고라고 불리는 먹이 주머니에 옥수수를 담아 이걸 각각 목에 걸어줍니다. 맛있게 많이 먹어. 요렇게 주면 무리 중 힘센 놈이 먹이를 독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여러 이점이 있답니다. अब यो भाँडामा हाल्यो भने त्यसले सबै पोखाउँछ अनि त्यो यहाँ लगाइदिएपछि त उसले पोखाउनु पाउँदैन। उसले आरामसँग खानु मिल्ने भयो अनि जता गए नि भयो मिल्यो त्यसलाई। अनि भाँडामा हालेको कारणले त्यो घोट्ने कारणले यस्तो छेकु भन्छ यसलाई, छेकुमा हाल्नु पर्छ। 당나귀를 위한 작은 배려가 느껴집니다. साथी लड्के जो बन गइसक्यो घुम्दा घुम्दै चौतारी ए साथी कसरी फेला पार्ने हो मनको मिल्दो दौता. 다음 날 안나푸르나의 고봉들이 장엄한 일출을 맞이하고 작은 산골 마을은 다시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ए साथी कसरी फेला पार्ने हो. 가는 발걸음마다 멋진 풍경들이 따라오는 안나푸르나의 트레킹. 오늘은 이 당나귀들과 또 어떤 풍경 속을 걷게 될까요? 하지만 초입부터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좁고 험한 오르막길이 연달아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오르는 당나귀들의 뒤를 따라가다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당나귀가 계단을 올라가는 거를 잘 지켜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계단 폭이 좀 좁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체력을 좀 절약할 수 있는 힘도 덜 들고요. 그런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당나귀들은 자연스럽게 그 방법을 터득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당나귀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라는 거에 하나의 증명인 것 같아요. 오늘은 사고 없이 가나 했는데 그때 무리를 이끌던 늠름했던 대장 당나귀가 딴 길로 샌 건데요. 그쪽 아니야.
대장이 길을 지금 잘못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 당나귀들 다 따라서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로 와. 그러더니 이번엔 땅바닥에서 뭔가 먹을 거리를 찾았는지 길까지 멈추고 음식을 취합니다. 덩달아 뒤따라오던 당나귀들도 죄다 풀을 뜯습니다. 다들 대장이 하는 대로 잘 따라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무리 사이에서 대장이라는 지위는 서열이라 그러는데 같은 먹이를 나눠 먹는 그런 무리들 사이에서의 서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일단 뭐 먼저 밥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잠을 좀 더 높은 데서 자거나 그런 형태의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기는 하는데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늙고 병들거나 아니면 힘이 약해졌거나 그러면은 다른 무리의 이인자들이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자리가 높은 만큼 많은 특권도 있지만 그만큼 외로운, 어쩌면 대장의 1인자의 비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이 최종 목적지인 고래파니까지 가기 전 물건을 전달하러 잠깐 이곳 가게에 들립니다. 이렇게 당나귀 한 마리에 생필품 한 자루를 실어오면 운반비로 5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00원을 준다 합니다. त्यहाँ नयाँ पुलबाट त्यहाँसम्म जिपले ल्याउँछ जिपले गरेर यहाँ खच्चरले ल्याउँछ मान्छेले बोक्नु सक्दैन खच्चर अब खच्चरमा ल्याउँछन् खच्चर हनेले ल्याउँछ नहनेले पैसा दिएर ल्याउँछ 사실 당나귀는 6,000년 전부터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축화된 동물이죠. 하지만 이곳 히말라야에서 당나귀는 없어서는 안 될 길벗이자 동반자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왜 당나귀가 당나귀인지? 사실 원래 이름은 나귀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나귀가 들어왔을 때 당나라에서 들어온 나귀가 더 몸집도 크고 더 힘도 세고 그래서 당나라에서 들여온 나귀 그게 줄여가지고 이제 당나귀로 이름이 굳어졌대요. 고래파니로 가는 길. 한 무리의 트래커를 만났습니다. Excuse me, where from? Hong Kong. Is it first visit here? Yeah, first time. How do you feeling here? Not so good. Then the weather is like a little bit cloudy. Cloudy, right? Yeah. Where's your bag? We hire Potter to help us. Butter. Butter is so strong. It's so strong. उस्तै जस्तो लाग्छ मलाई कस्तोमा फस्नुपर्छ होइन खसरले चाहिँ अलिक वेट हुन्छ होइन तर हामीलाई चाहिँ भनौँ न अलिक हल्का त्यति फरक छ एउटै हो खसर भने ग्याममा पुग्नुपर्छ हामी पनि ग्याममै पुग्नु पर्यो 사람이나 당나귀나 똑같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지만 당나귀에 워낙 많은 짐을 싣다 보니 한 번 삐끗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험한 오르막길은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त्यो हुँदैन अब खच्चरको भारी बोकाउँदाखेरि एकपट्टि 30 एकपट्टि 30 गरेर 60 किलो हुन्छ भारी अनि कहिलेकाहीँ कोल्ड ड्रिङ्कहरू कोकहरू बोकाउँदाखेरि 70 किलोसम्म हुन्छ त्यहाँभन्दा भारी हामीले बोरी बोकाउँदैन अब त्यो भारीले भाँच्ने होइन अब यस्तो बाटो अप्ठ्यारो भएको कारणले त्यस्तोमा चाहिँ लोड्ने यतात्यता भयो भने चाहिँ भाँच्चिने खतरा हुन्छ 그렇게 우리의 길은 히말라야 산골 오지의 또 다른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래커들이 꽤나 많이 찾는 곳이어서 그런지 가게나 찻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अब हामी घोरेपानी बिस्तारै गयो भने 4.5 घन्टा. 거기에 따끈한 밀크티, 차이까지. 다녀봐. 몰입꾼 경력 3년째인 수레스 씨와 여유로운 티타임을 가집니다. 짜이 맛이 제대로인데요. 몰입꾼에게 당나귀는 좀 더 각별하죠. अब यो त भन्ने भने एउटा खच्चर भनेको एउटा हामी मानिस जस्तै उसले काम गराएपछि उसले काम गर्छ अनि हामी यस्तो दुर्गम ठाउँमा बसेको लागि सामानहरू बोकेर लानु गाह्रो हुन्छ मान्छेले अनि घोडा खच्चरमा लाँदाखेरि चाहिँ हामीलाई धेरै सुविधा हुन्छ. 이곳에선 각종 기념품도 팔고 있었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자 수레스 씨가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오, 이게 소리가 나요. 티베트 불교에서 기도나 명상을 할 때 쓰는 종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심오한데요. It's a sign of mantra, which means long life and good luck. It's a 9 metals mix. It's for meditations. Good for brain.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 당나귀들도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합니다. 이곳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쉬는 히말라야의 당나귀들. 흔히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이들 또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동물의 개념을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떤 짐승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말 그대로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어떤 정서적으로 같이 교감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곳에서 지금 당나귀의 어떤 지위라든지 당나귀가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이랑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곳에서는 충분히 반려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험한 길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든든한 동반자죠. 어느덧 해발 2,800여 미터의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여기가 오늘 목적지인 고레판이라는 곳이에요. 안나푸르나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큰 마을 중에 하나고 안나푸르나로 통하는 3개 길이 합쳐지는 마을이라서요. 많은 이제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푸니엘 전망대를 찾는 트레커들이 을에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죠.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자 자연스레 제 발길을 이끄는 풍경 하나가 있습니다. 하얀 미소를 띤 안나푸르나가 절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디가? 그런데 그때 지금 이 고래판이 그늘진 곳에는 이렇게 얼음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나귀들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짐을 다 전달하고 당나귀를 우리에 넣으려는데요. 빙판길에 당나귀들이 안 미끄러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되게 조심조심 걷는데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좀 걱정도 되기도 하네요. 다칠까 봐요. 겨우 안전하게 짐을 옮겨놓고
이제 고생한 당나귀의 안장을 풀어줄 시간. 수레스 씨가 등에서 안장을 떼어주자 당나귀들이 땅바닥에 벌러덩 눕습니다. 아이고, 요놈들 많이들 간지러웠는지 거칠게 온몸을 땅바닥에 문지르는데요. 효자손이 있으면 딱 긁어주고 싶네요. उनीहरूलाई टिक लाग्छ, उनीहरूलाई माया लाग्छ। उनीहरूलाई अब त्यो भारी बोकाएको बेलामा ज्यान चिलाएको हुन्छ, त्यो पसिना आएको हुन्छ, अनि त्यो खेल्नको लागि उनीहरू एकदमै आतुरी भएको हुन्छ। त्यही भएर यस्तो बेलामा चाहिँ उनीहरूलाई एकदमै आनन्द आएको महसुस हामी गर्नुपर्छ। 당나귀가 시원해하면 자신도 좋다는 수레스 씨. 하늘 가까이 신을 거쳐 히말라야가 품은 또 하나의 빛나는 풍경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반이고요. 이곳은 고레판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안나푸르나 일출을 한번 보러 가려고요. 커다란 보름달이 이 밤을 하얗게 밝혀주는데요. 원래 일출로는 푸니엘 전망대가 유명하지만 수레스 씨가 추천해줄 곳이 있다 해서 함께 나섰습니다. 한참 동안 계단을 걸어서 올라왔고요. 이제 평지가 이어지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안나푸르나의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는 타플라라는 언덕입니다. 이제 그 저쪽에서 해가 떠오를 것 같아요. 색깔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붉은 해가 멀리 지평선을 물들입니다. 비로소 금빛 기운이 하늘을 열면 이곳 대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수학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진 안나푸르나. 눈부신 설산을 거느리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풍요롭게 다가옵니다. 네, 이틀에 걸쳐서 당나귀와 함께 저는 이곳 고레파니에 와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안나푸르나가 보이고 있고요. 방금 전에 해가 떠올랐는데요. 이 안나푸르나의 꼭대기부터 서서히 색깔이 변해가는 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사실 천지가 개벽한 이래 단 한 번도 해가 떠오르지 않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곳 안나푸르나에서의 제가 보는 일출은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네요. 사람들이 왜 오래전부터 이 산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숭배해 왔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심이 절로 생깁니다. हामी नेपालमा हाम्रो यहीँ नेपालमा डाँडाकाँडामा भएको कारणले घर हामीले चाहिँ के अरे हामीलाई एकदमै रमाइलो हुने ठाउँ, हामी बस्ने ठाउँलाई हामीले सम्मान गर्नुपर्छ। अनि यो नेपालमा भएको चिजहरूलाई हामीले एकदमै सम्मान गर्यो भने आफू बसेको ठाउँमा एकदमै आफ्नो शिरको टोपी जस्तै हामीले नेपाललाई मान्छौँ।
수레스 씨가 당나귀와 함께 다시 아랫마을로 향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는 가벼운 발걸음. 수시로 변하는 히말라야의 날씨는 갑자기 안개를 몰고 와 시야를 가립니다. 하지만 수레스 씨는 이미 익숙한 듯 여유롭게 내려갑니다. रमाइलो अब यस्तो हुन्छ अब खच्चरको तागला पाउँछ हामीलाई अनि त्यो अहिले हाम्रो काम जस्तो एउटा हामीले त्यो यो पानीको अनुसार हामीले पैसा पाउँछौँ अनि त्यो भारी बोकेको अनुसारले हामीले पैसा तागला पाउनुको कारणले उनीहरूलाई नि सुविधा हुने भयो हामीलाई नि काम पाउने कारणले रमाइलो नि लाग्छ. 돌아오는 길 뜻밖의 수레스 씨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저희 당나귀 몰입꾼이 사는 집이고요. 그래서 잠깐 이쪽에서 당나귀들 좀 쉬게 해주려고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다녀봐. 수레스 씨는 이곳에서 5년 전 결혼한 아내와 4살 배기 딸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수레스 씨가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나마스테. 순다리차. 딸은 오랜만에 본 아빠라서 그런지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에스코 남게요. 알루. 알루. 알루 싹. 알루 싹. 아, 지금 여러 가지 야채랑 감자랑 이렇게 볶아가지고 알루가 감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감자 야채 볶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팔의 전통 음식 달밭은 우리네 백반과 같은 주식인데요. 밥에 카레나 콩 스프 그리고 2-3개의 채소 반찬을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보통 현지인들은 손으로 먹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를 배려해서 숟가락을 준비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 밥심이란 말이 있듯이 여기서도 달밥 파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끼니 때마다 달밭을 먹습니다. 제 입맛에도 딱 맞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딱 깍두기랑 맛도 거의 비슷해요. 생김새도 그런데요. 매콤하고요. धेरै राम्रो लाग्छ. उहाँ चाहिँ धेरै हाँस्नुभयो ऊ लजाएको कारणले ऊ कहिले पनि यस्तो भिडियो क्यामेराहरूमा नदेखिएको कारणले उहाँ चाहिँ एकदम लजाएर भन्नुभयो. त्यही पनि ठिकै छ. उहाँले माया गर्नुहुन्छ मलाई. एकदम राम्रो मान्छे हुनुहुन्छ. राम्रो सा. राम्रो मान्छे. 순다리차. सुन्दरी. 아이고. 겨우 오는 숙소 도착했습니다. 당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자 수레스 씨의 일이 끝났습니다. 수레스, 디네스. 다녀봐. 내려다녀봐. 내려다녀봐. 네. Really good. 아, 내려 람로차. 바이바이. Thank you very much. फेरि भेटौँला.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안나푸르나 트레킹. 그 길을 함께했던 수레스 씨와 당나귀는 제 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비포장길에 차가 요동칠수록 제 가슴도 함께 뜁니다. 이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 그 설렘으로 말이죠. 전 지금 아침에 포카라에서 출발해서요. 이쪽 안나푸르나 서쪽을 거쳐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무스탕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외부인의 발길이 오랫동안 끊겼던 곳.
세상의 비밀이 된 히말라야 왕국이 있던 곳. 과연 그 금단의 땅은 어떤 풍경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높고 험한 히말라야의 산과 산 사이, 그 계곡 아래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의 삶이 궁금해서 찾아간 곳은 무스탕의 수도라고 불리는 좀솜 인근의 작은 마을 티니입니다. 네팔 속 작은 티벳이라고 불리는 무스탕 지역. 5세기 깃발 룽다가 먼저 반깁니다. 저는 지금 해발 3,000m에 위치한 무스탕의 티네 마을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 마을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티벳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불교의 색채가 물씬 풍기는 깃발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연스레 발길은 돌담이 구불되는 골목으로 향합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그야말로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시야로 들어온 풍경 하나. 에스코 남께호? यसको नाम 좁. 좁교. 좁게. 이곳에서는 좁교라고 불리는 가축인데요. 높고 험한 히말라야의 산악지대를 오가며 짐을 운반해줍니다. वनमा सन कोर्नु जाने सन बोकेर भारी बोकेर लिएर आउने 아저씨의 허락을 받고 우리도 동행합니다. 그런데 야크를 닮은 요 녀석들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좁교는 굉장히 특이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쪽 티벳 그리고 히말라야 부근에서 고산지대에는 야크가 사는데요. 사실 야크는 가축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동물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좀 난폭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일을 돕고 그다음에 좀 더 성격을 온순화시키기 위해서 암컷 물소를 데리고서 산으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수컷 야크랑 교배를 시켜서 만든 동물이 바로 이 좁교라는 동물이에요. 야크처럼 소량의 먹이를 먹지만 힘이 센, 게다가 고산에도 강하지만 저지대까지 두루 오르내릴 수 있기에 이 험준한 히말라야에선 꼭 필요한 존재죠. 그 든든한 일꾼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차가 다니기 힘든 거친 돌길. 하지만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시케아 씨 일행에겐 익숙한 길입니다. 그렇게 사고 없이 가나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위험해요. 제 노란 거 쓰고 있네. 지금 이 좁교 4마리 중에 특히 이 친구가 약간 말을 좀 안 듣는 편이에요.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딴 길로 막 가고요. 어쩔 때는 뒷발질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나 사고 뭉치는 있죠. 그래도 역시 능숙하게 잘 다독여서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문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사실 소들한테 뒤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소들은 뒤로 이렇게 뒷발로 찰 수 있거든요. 뒤로도 차고 사실 옆으로도 찰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할 때에는 앞다리로 짚고서 두 다리로 차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고산 지역이고 숨쉬기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꼬리를 잡고서 올라가는데 좁교한테 좀 미안하긴 해도 굉장히 쓸모가 많네요, 꼬리가. 본의 아니게 저를 끌고 가는 좁교.
저는 그저 감사히 그 녀석의 뒤를 따를 뿐입니다. 마을에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무스탕 지역은 대부분이 황무지라 나뭇잎 구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좁교가 사는 축사 바닥에 펴놓을 거라 나뭇가지는 위험하죠. 그런데 정말 곳곳을 샅샅이 뒤져 솔잎을 싹싹 긁어 모읍니다. 자루를 가득 채우도록 꽉꽉 솔잎을 담습니다. यो अब घरमा ओछाएर खेतमा मल गर्ने अनि यो मल हालेपछि अनि आलु रोप्ने मकै रोप्ने 그 사이에 좁교는 조금 쉽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일 텐데요. 잠시나마 여유를 부려봅니다. 좁교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이렇게 태어난 반면 사실은 오직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물이거든요. 이종교배라고 하죠. 사실 이 이종교로 태어난 아이들은 스스로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가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좁교들은 평생 동안 일만 하고 무거운 것만 지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좁교를 보고서 히말라야에 사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불행하고 슬픈 짐승이다. 참 녹록하지 않은 좁교의 운명이죠. 하지만 이 척박한 땅의 사람들에게 좁교는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 솔잎을 한가득 담은 자루와 함께 마을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그놈이 또 말썽입니다. 딴 길로 샌 것인데요. 찾아 나선 시케야 씨까지 따돌립니다. 그리곤 정말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फाक्रिन यो माटेर उफ्रेर गएको कि यो बिचमा भारी नबोकाएर हिउँ परेको भारी नबोकाएर उफ्रेर गएको. 곧이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벌써 지금 여기 소 있거든요. 잠깐만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저쪽에 그 소 주인은 저쪽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한번 소를 몰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놈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어요. 다시 좁교 한번 몰러 가볼까요? 그런데 다들 언제 저 멀리까지 갔을까요? 갈 엄두가 안 나서 멀리서 대치 중인 상황을 지켜봅니다. 아, 드디어 잡았어요. 의기양양해서 되돌아오는 시케야 씨. 람루차! 내내 람루차! 저 같으면 쫓아가지도 못해서 그저 소 잃고 먼 산만 쳐다봤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알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너무 열심히 뛰어서 겨우 잡았어요, 지금.
आउँछ घरमा आउँछ भाइसँग आउँछ साथी गए पनि त आउँछ अहिले भिरमा गएर जाने ठाउँ नपाएर मर्चिनु गएर समातेको 이제야 겨우 이들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사실 시케야 씨에게 지금 좁교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अब के भने अब हिउँ पर्नु लाग्छ अब छोराछोरीहरू कोही तल छ छोराछोरीहरू भेट्ने जाऊ अब फागुन महिनातिर आऊ भनेको अब नदि यिनीहरूले स्याहार्नु पर्यो घाँस दिनु पर्यो दाना दिनु पर्यो के गर्ने अब काम यही त हो नि अब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 여기를 떠난 적 없다는 시케야 씨. 춥고 매서운 무스탕의 겨울을 함께 지내는 좁교는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아, 이제 겨우 집에 다 왔어요. 오늘 애먹인 친구가 요 앞에 있는 깔리라는 친구거든요. 저 친구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길이 좀 덜 들었나 봐요. 시케야 씨는 집에 오자마자 축사 바닥에 솔잎을 붓습니다. 정성껏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산에서 방금 주워온 나뭇잎으로 이제 밑에를 이렇게 깔아줬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새 침대를 깐 거나 마찬가지죠. 뽀송뽀송해서 오늘 잠 잘 들 것 같아요. 이 친구조의 집은 아래는 가축이, 그리고 위층은 사람이 거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 정리된 단출한 집안. 하지만 살림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사셔서 그런지 아직 집에 온기는 많이 없어요. 약간 썰렁하네요. 혼자 잘 챙겨 먹지 않아 음식은 고사하고 차 한 잔도 대접할 것이 없다는 시케야 씨. 미안해하면서 저를 위해 불을 지펴 집안을 데웁니다. 곧 따뜻해졌는데요. 아저씨에게도 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다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지금 좁교에다가 짐을 싣고서 어디로 가시는가 본데요. अब यो जाउँमा कहीँ अब पारी गाउँमा पुर्याउनु जाने फला ढाका चौङतिर पुर्याउनु जाने 이곳 무스탕에선 산길 곳곳에 있는 마을에 필요한 생필품을 운반하는 건 좁교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이 길로 또 어떤 풍광이 펼쳐질까요? 오래전 히말라야 왕국이었던 무스탕. 티벳과 네팔 사이를 오고 가는 상인과 순례자의 통로였답니다. 그 중심엔 이 계곡을 만든 칼리간다키 강이 있습니다. 특히 건기,
물이 마른 강바닥은 또 다른 길이 됩니다. 여기는 한쪽으로 강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걷기로 했는데요. 신기한 건 이 비탈진 곳에도 누군가의 발길이 만든 길이 있다는 겁니다. उताबाट कोही ठाउँमा भड्केको छ कोही ठाउँमा धेरै घुम्नु पर्ने छ योबाट गयो भने अलिक नजिक पनि हुन्छ पानी तारेर जाऊँ भने खुट्टा पनि जाडो हुन्छ यसलाई अलिक नजिक हुन्छ भनेर 홀로 이곳을 흘러 깊은 계곡을 만든 칼리간다키 강. 그 여정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오후가 가까이 되자 강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구름다리까지 놓여 있습니다. 설마 좁교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지금 저쪽 언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구름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좁교들도 무서워서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시케아 씨가 먼저 좁교를 이끌고 다리 건너기 시도합니다. 다행히 잘 건너가네요. 이렇게 이 관문도 잘 넘기나 했는데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좁교. 자, 그러더니 주인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선 밀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 가자!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가자! 아깐 미처 몰랐는데 지금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합니다. 바람이 그냥 여기 진짜 너무 높거든요. 밑에 물도 흐르고 길어요, 다리가. 근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게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데 좁교 애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천천히 가, 천천히. 잠깐 고생은 시켰지만 그래도 요놈들 수고가 많습니다. Why these cows so scary? Why? त्यो पुलमा हिँडेको कहिले बानी छैन क्या यिनीहरू फलामको पुलमा हिँडेको बानी छैन त्यही भएर यिनीहरू डराएर अनि त्यही माथि हावा पनि चल्यो ठुलो हावा त्यही भएर चाहिँ यो डराएर पछाडि पछाडि सरेको के अगाडि आउनु नमानेको. 하지만 여행에서 지나온 길은 다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힘들수록 더 많이 생각이 나죠. 계속된 여정은 고행에 가까운 길이었는데요. 이제 막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할 때쯤 드디어 마을이 보입니다. 히말라야의 풍광과 티벳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죠. 마을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곡물을 전달할 집을 찾습니다. Okay, here.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묵을 숙소예요. 일종의 족교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요. 짐까지 짊어지고 먼 길 오느라 가장 힘들었을 족교. 어쩌면 무스탕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이어올 수 있던 건 족교와 같은 히말라야의 동물들 덕분이겠죠. 오늘 족교들 고생 정말 많았거든요. 무거운 짐 메고 거의 하루 종일 걸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맛있는 풀 많이 먹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잘 좀 잤으면 좋겠네요.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다녀봐. 다녀봐. 족교와 헤어져 저희도 쉬러 가려는데 때마침 뒤늦게 이곳을 찾은 손님들과 만났습니다. 염소 또한 사람들에게 젖과 고기를 주는 이곳의 중요한 가축이죠. 무스탕의 삶 속에 함께하는 이들은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동료이자 가족이며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이세요?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층에는 이렇게 가축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아. 밤이 돼 저희도 족교가 머무는 곳 인근 시케아 씨가 아는 집으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2층이 주거 공간인 것 같아요. 아저씨 따라서 같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안에 가족분들 계시네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엄청 예쁜 난로도 하나 있고요. 안쪽에 안에 할머님 계시네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귀여워. 온기가 묻어나는 아늑한 집입니다.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집안의 어른과 귀여운 손녀의 자리. 나마스테. 자, 여기 있어요. 있어? 저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집안에서 제일 구들장 안쪽에서 할머니 항상 계시고 그런 것 보면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할머님 어른 공경하는 그런 마음은. 부엌에선 요리가 한창입니다. 외지인의 출입이 많지 않은 이곳. 주인 아주머니는 멀리서 온 저희를 위해 특별히 솜씨 발휘를 하신다는데요. 메뉴는 티베트 전통 음식 땜뚝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밀어 칼로 써는 걸 보면 마치 우리네 칼국수 같은데요. 짧고 두꺼운 면은 또 수제비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끓이는데요. 정말 푸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수제비랑 너무 비슷해요. 맛도 비슷할지 궁금하네요. 사실 맛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마수? 야쿠. 이게 야크 고기래요. 야크 육포를 고기를 여기 땜뚝에 넣어서 만드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왠지 친숙한 모양새가 제 입맛을 더 돋웁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토상과 간주. 미토상 간주 아들? 미토상과 간주.
드디어 한 숟갈 뜨는데 온몸의 피로가 확 가십니다. 거센 바람과 휘몰아치는 모래를 뚫고 한없이 걸어야 했던 오늘 우리의 여정이 이 따뜻한 땜뚝 한 그릇으로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와 지수만 아니 토끼비를 간사오네. 바깥 चटनी 너무 맛있어요. 미토사. 데레 미토사. 일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이 수제비 국물에다가 약간 이 네팔 특유의 마살라, 그 커리 향 같은 게 약간 나요. 그게 이 야크로 만든 육포랑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지요? 최고예요. 그야말로 속세를 초월한 맛. 무스탕의 마을은 그렇게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맛보게 합니다.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펠랑 마을의 아침을 열고 나온 건 다름 아닌 염소 떼였습니다. 집집마다 들러 염소를 모읍니다. 그야말로 마을의 모든 염소가 다 모였는데요. 요놈들 밖으로 나와서 좋은 건지 아니면 옆집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운 건지 왠지 다들 신나 보입니다. 이곳 팔랑마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염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집이 나눠서 키우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산에 먹이를 먹이러 이제 올라가곤 해요. 그래서 각 집에 있는 염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각 집에서 나온 염소들은 자기 무리는 귀신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리와 함께 이동하죠. 그 와중에 우왕좌왕 갈 길을 잃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 친구는 지금 다른 그룹에 있는 애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한 마리가 섞였어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다른 무리에 섞이려 할 찰나 몰입꾼이 잽싸게 그놈을 낚아챕니다. 아까 다른 무리에 있던데 좀 잡았어요, 결국. 보내줄게, 너 친구들한테. 굉장히 불안해했었거든요. 자기 무리에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돌려보내주려고 일단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올 거예요, 이제 친구들. 사실 염소는 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눈을 보면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염소는 눈이 굉장히 특이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눈동자가 있잖아.
눈동자가 자세히 보시면 까만 자가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옆으로. 이거는 밤이 되면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커지거든요. 이거는 그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면은 광량을 좀 덜 바꿀 수 있고요. 밤이 돼서 이제 그 햇빛이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시 커져요. 신기하게 생겼죠? 이 염소의 무리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좀 놀아주는데요. 아직 이게 뭘 줄 알아? 응? 요놈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애교가 엄청 많아요. 그지? 카메라 앞에서 재롱도 부립니다.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아요. 호기심이 엄청 많고요. 막 손도 와가지고 핥고요. 너무 귀여워요. 끝없이 이어진 히말라야의 산기슭. 이 첩첩산 중에서 염소들은 과연 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염소들은 하루 종일 풀을 찾아 무스탕의 산을 돌아다닙니다. 특히 겨울은 먹이가 귀해서 더 멀리까지 나간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꼭 아프리카 동물의 대이동 같은데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나면 이렇게 삼삼오오 흩어져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낙오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한 마리가 지금 무리에서 낙오돼가지고 혼자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구슬프게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야말로 엄마 찾아 산만리입니다. 엄마 얼굴 보고 나면 그렇게 처량하게 걸어가던 아기 염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발견한 거죠. 아기 염소의 엄마 찾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오늘도 무스탕의 산길을 하염없이 걷습니다. 먹이를 찾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 아니 염소와 말이죠. 그렇게 1시간을 넘게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염소 먹이가 좀 풍부한 곳을 찾았습니다. 염소는 주로 나뭇잎, 새싹, 풀잎 등을 먹는데요. 먹이가 부족하면 나무의 껍질, 뿌리까지도 먹는답니다. यो भोगली त हो घाँस छैन त्यही भएर त्यही भोगली खाने त यो के यो अलिअलि बाटो हुन्छ नि बिचमा त्यहाँदेखि यो बिचमा बाटो बनायो भने यो सबै सिद्धाउँछ कि बिस्ता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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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बै सिद्धाउँछ यो हेर्दा यस्तो काँडा छ अब खसीले खायो भने नबस्ने रहेछ कि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가시들이. 사실은 이 풀도 가시가 있다는 거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못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가시들이 결국 생겨난 건데, 이 먹이가 없다 보니까 염소들은 이 가시마저도 발로 이렇게 다 헤쳐가지고 안에 있는 뿌리로 먹고는 해요. 살기 위한 본능이죠. 가시를 발라먹는 솜씨가 대단하죠. 겨울철 염소의 주 먹이입니다. 그런데 염소몰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염소를 따라 혹은 염소를 찾아 쉼없이 걸어야 하니 말입니다.
당나귀 따라서 올라갈 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몇 배나. 당나귀는 어떤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염소들은 계속 먹이를 따라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정해진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길에서 무스탕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자연은 한없이 내주었고 또 그곳엔 나름의 생존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풀먹은 염소들이 마을로 되돌아옵니다. 종소리가 요란한 것이 마치 폭풍 전야를 알리는 것 같습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마을로 들어온 염소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고놈들 자기 집도 참 잘 찾아갑니다. 기특하게도 다들 알아서 길을 갑니다. 꼭 퇴근 시간 집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애들 정말 진짜 신통방통하게도 자기 집을 어떻게 알아서 잘 오네요. 염소 주인은 집으로 온 염소들을 다시 크기별로 나눠서 우리에 넣습니다. 앉아서 끼나도 끼나. 다른 무리에 섞여서 집을 잘못 찾은 염소들은 가차없이 쫓겨납니다. 다행히 주인이 데리고 갑니다. 아무리 염소가 많아도 제 식구는 알아보는 법. 주인들이 이렇게 다 챙겨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잘못 들어온 놈이 있었습니다. 맞아, 그냥 쏘나. 김해나. 아니 뭐야 얘는? 지금 다른 집 염소가 한 마리가 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잡혔어요. 끝내 질질 끌려 나옵니다. 여기 골목에는 정말 염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서 있습니다. 염소 150마리를 키우는 집인데요. 그야말로 사람으로 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난리 이런 난리도 없다는. 정말 엄청납니다. 무슨 한바탕 전쟁 치른 기분이에요.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염소 무리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집에 있는 다른 염소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집에 염소가 다른 집에 가 있는 걸 또 찾아와야 될 때도 있고요. 지금 이 시간대가 이 마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엄청나요. 와. 이 난리통에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뼈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보려고요. 부러진 것 같네요. 깁스를 좀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친 다리를 감싸줄 도구를 찾는데 때마침 마을 아저씨가 나무 껍질을 건네줍니다. 끈끈한 송진을 묻혀서 나무 껍질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곳의 민간요법이랍니다.
이쪽이 깁스인데요. 지금 사람 쓰는 깁스랑 똑같아요. 사람도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가 이 송진이 굳으면서 나무 형태도 나무 그 껍질도 굉장히 딱딱해질 거예요. 끈으로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괜찮아. 근데 너. 염소가 많이 아파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자식처럼 아픈 염소를 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다 끝났고요. 뭐 정말로 제가 뭐 더 이상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임시로라도 나뭇가지나 아니면 좀 더 철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고정대를 만들어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은 뭐 제가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많네요. 빨리. 야생의 동물들이 가축화되면서 인간과 동물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무스탄에서 만난 좁교와 염소는 이곳 사람들의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품은 네팔은 산과 협곡의 땅이죠. 남치트완으로 가는 길도 이 협곡들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그 길에서 제 시선을 끈 것이 있었는데요. 외주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마치 묘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와우. Very good, 람로차. 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걸 건너죠? 굉장히 어려울 것도 같고 무서울 것도 같은데. 와, 대단하네요. यही पारी तानेर अनि आफै आउँछ यहाँबाट मान्छेले समाइदिने 왠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해 봅니다. तपाईको यो हात यहाँ यसरी समाउनु यहाँ यसो हुन्छ है यो अगाडि यसरी गर्नुस् सरर आउँछ तपाईको यो हात यसरी तानेपछि छत्तै फुसोड्नुहोस्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균형만 잘 잡으면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줄 끝이 높이 차이가 없다 보니 손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어렵게 도착한 중간 지점. 잠시 쉴 겸 멈춰 섰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전망대 명당입니다. 와.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지금 이 기분 모를 거예요. 여기서 보는 풍광이 정말 끝내줘요.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 뒤로 첩첩산중. 아득한 산세가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깁니다. 지금이야 협곡 사이사이에 다리가 놓여 편하게 건너다니지만 예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강을 건넜다고 하니 그들의 고단함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쉽지가 않아요. 힘이 다 빠졌어요. 갈 땐 좋았는데 되돌아올 땐 팔에 힘이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속된 말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줄을 당겨봅니다.
다 건너왔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쉽게 건너오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들죠 이게? 어쨌든 메줄로프 건너기 성공입니다. 트리슐리 강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뒤로 한 채 우리의 여정은 다시 치트완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네팔 최초의 국립공원인 이곳은 풍요로운 열대우림 속에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런 국립공원 안에는 10여 개의 타루족 마을이 있는데요. 히말라야의 냉기가 사라진 이곳엔 열대의 열기가 가득하고 고산의 짐꾼, 족교를 대신해서 물소마차가 사람을 태웁니다. 어쩐지 네팔이 아닌 것 같은 낯선 모습들입니다. 네, 저는 지금 네팔 남부에 있는 치트완 국립공원의 작은 마을 샤우라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확실히 야생동물의 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 보시면은 코끼리상이 있고요. 특히 코끼리는 신격화돼서 가네샤라는 지혜와 행운의 신으로 숭배되죠. 여기 작은 코끼리상도 있고요. 이쪽에는 공작새도 있네요. 이들은 치트완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물들입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이곳의 상징인 거대한 코끼리상이 있는데요. 이런 코끼리 말고도 또 제가 어떤 동물을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매년 12월이면 이곳에서 코끼리 축제도 열린다는데요. 정말 이 땅의 주인은 야생동물들인가 봅니다. 와, 숲이 엄청 빽빽하네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치트완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머리에 뿔이 하나밖에 없는 코뿔소랑 느림보 곰, 그 벵골 호랑이까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동물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마을을 흐르는 랩티강 너머로 울창한 밀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야생의 땅이죠. 그런데 그때 강 인근의 일광욕을 나온 악어가 보입니다. 곧이어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어서 뭐가 있나 가보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쪽 저 뒤편에 지금 강 건너편에 지금 코뿔소 한 마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곳이 한순간 동물원이 됐습니다. 내려왔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코뿔소가 지금 물 먹으러 내려오고 있어요. 크기로 봐서는 좀 작거든요. 사실 코뿔소는 코끼리 다음으로 큰 대형 육상동물입니다. 요놈들은 시력은 좋지 않은데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극하면 공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뿔소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계속 오른쪽 귀랑 왼쪽 귀랑 번갈아서 흔들면서 너무 시원하게 잘 마시고 있네요. 멀리서 보면 참 순한 초식동물이 맞는데요. 요놈들이 한번 성질이 나면 진짜 무쏘의 뿔처럼 돌진해서 자동차도 뚫는답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맹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멀리서만 지켜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좀 더 다가갑니다. 때마침 진귀한 광경까지 펼쳐집니다. 지금 코뿔소가 오줌 누고 있거든요.
코뿔소 같은 경우에는 오줌을 누를 때 혹은 배변 활동을 할 때 자기 분변, 배뇨를 이렇게 멀리 흩뿌려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 냄새를 묻히기 위해서 다른 나뭇가지 이렇게 몸을 비비기도 하고요. 정말 생생한 야생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원래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던 코뿔소가 이젠 인도와 아프리카 사바나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산다는 겁니다. 코뿔소의 그 독특한 뿔이 이유라는데요. 사실 코뿔소는 코에 난 뿔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는 인도 코뿔소는 그래도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흰 코뿔소는 전 세계에 6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럴 만큼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뿔소의 뿔은 사람 손톱이랑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양의 어떤 한약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곤 하는데 그렇게 성분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최고의 무기인 뿔 덕에 천적이 거의 없었던 코뿔소. 하지만 뿔 때문에 인간은 이들의 유일한 천적이 됐습니다. 그런 비극이 이곳에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열대 특유의 새벽 안개가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 사이로 마치 산신령이 나타나듯 코끼리가 걸어 나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마을에서 키우는 코끼리들인데 공원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바로 이 코끼리 트레킹을 하기 위함이죠. 전 지금 치트안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코끼리를 타고 보는 방법으로 같이 한번 가보려고요. 코끼리가 지금 아침에 굉장히 많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끼리의 수는 대략 100마리에서 15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5톤의 몸무게, 키가 3m에 달하는 코끼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선 코끼리 트레킹을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하고 있답니다. 코끼리 한 마리당 트레킹은 하루에 2번으로 제한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엔 밀림에서 먹이를 보충하게 하죠. 코끼리 등이 굉장히 넓어서 그런지 안정적이에요. 이제 슬슬 코끼리들이 출발하는데요. 재밌네요. 코끼리 등에 타서 사는 투어라서 그런지 이렇게 여기서 입장권을 받는데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장권 끊고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트안 국립공원에는 아침 일찍 그리고 해 진력 저녁 때쯤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가 많은 동물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강가라든지 그런 쪽에 물을 먹으러 오거나 아니면 사냥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거든요. 코끼리 등을 타고 느릿느릿하게 가는 건 아프리카의 사파리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데요. 특히 강을 건널 때는 스릴 만점입니다. 여러 마리 코끼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강에 건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강을 건너 이제 본격적으로 야생동물들을 찾습니다. 앞에 탄 코끼리 조련사는 매와 같은 눈빛으로 사방을 살핍니다. 그리고 코끼리 귀 쪽 부분에 발을 넣어서 코끼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코뿔소가 있어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코뿔소 부자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세요? 아빠랑 새끼 코뿔소가 있어요. 보통 몸무게가 2톤에서 3톤에 달하는 거대한 초식 동물입니다. 상징처럼 여겨지는 큰 뿔이 유독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코뿔소는 인도 코뿔소예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코뿔소 중에 하나로 뿔이 한 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코뿔소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안식처인 이곳 치트완 국립공원에는 약 4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답니다. कहिले कहीँ भेट्छ कहिले भेट्दैन हुन्छ पंछी चिज हो ठाउँमा बस्दैन. 코끼리를 타니 이렇게 코뿔소를 지척에 두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코끼리 트레킹의 백미죠. अब गएर हेर्दाखेरि रमाइलो गेस्टहरू हुन्छ रमाइलो मान्छ. 이렇게 코끼리 위에서 코뿔소를 보는 재미가 또 새롭네요.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겠죠? 이런 경험은. 코뿔소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밀림 깊숙이 들어가서 속살 그대로를 살필 수 있었던 코끼리 트레킹. 아찔함과 평온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나도 줄까? 아유, 고생 많았어. 무거웠지? 미안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바나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더 줄까? 알았어. 많이 먹어. 고마워. 고생 많았어. 안녕. 그런데 요놈들 애정 표현이 남다릅니다. यसले माया गरेको त्यसले माया गरेको. हजुर यो दुईटा साथी हो दुईटा एकै ठाउँ बाँधिन्छ अनि यो दुईटा सँगैसँग जहाँ गयो नि सँगै होइन छुट्दैन. 마침 나오는 길에 퇴근하는 코끼리를 만나서 저도 뒤따라가 봅니다. 지금 이제 코끼리가 아침 일과를 마치고 밥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알고 보니 목을 축이러 간 거였나 본데요. 코끼리들이 목뿐 아니라 몸까지 적십니다. 이참에 아저씨들이 물을 끼얹으며 목욕을 시켜주니 꼭 코끼리 목욕탕 같습니다. 요놈은 엄청 신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물 만난 코끼리입니다. 아침에 코끼리가 기분 좋게 일과를 끝내고요. 지금 여기서 너무너무 시원하게 지금 목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अब त्यो गर्मी भएन र घाम गएको छ हाम्रो बेलामा भनेको बेजी पनि चिसो हुन्छ. 구석구석 얼굴도 깨끗하게 닦아주는데요. 이런 코끼리 목욕은 더운 여름엔 하루에 한 번씩, 추운 겨울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지극정성입니다. 와, 진짜 아프리카도 가보고요, 인도도 가보고요, 진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코끼리들을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행복해하는 코끼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목욕을 즐기는 코끼리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모습이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거기에 코끼리의 묘기는 덤인데요. 라브로차. 서로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면서 살아가는 치투안 국립공원의 사람들과 코끼리. 공존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치투안 국립공원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궁금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밀림 속을 한참을 달리자 드디어 집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넘어온 타루족이 살고 있는 이곳은 정글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입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사는데요. 네, 저는 지금 치투안 국립공원에 있는 말이라는 작은 마을에 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물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요. 사실 물소는 벼농사를 짓는 이 마을에서 농사를 돕는 중요한 일꾼입니다. 해질 무렵이면 물소들은 어김없이 집으로 향합니다. 뭐 하나 급할 게 없는 느긋한 행렬입니다. So from here, all buffaloes are split, different home. They go in different home. 물소들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 봤는데요. 운 좋게도 한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에서 이렇게 소 젖 짜는 거는 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는데 물소, 그것도 버팔로 젖을 짜는 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좀 다른지 한번 가서 한번 보려고요. 찾아간 집에선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목가적인 풍경이 그려집니다. 보통 이렇게 새끼가 와가지고 먼저 젖을 좀 빨기 시작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젖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끼가 빨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아시아 물소는 오래전에 가축화된 동물입니다. 우리네 황소처럼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선 집집마다 물소 한두 마리는 키우는데요. 덕분에 우유를 사 먹지 않고 이렇게 직접 젖을 짜 먹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우유를 짜는데요. 마치 물총으로 쏘는 것 같이 우유가 나옵니다. 이제 다시 어미소는 새끼소가 차지합니다. 사실 물소젖은 젖소보다 지방과 칼슘의 함유량이 높아서요. 진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갓 짠 물소젖의 맛은 어떨까요? राम्रो सोच्छ पाके छ पाके छैन अहिले पाक्न छ 우유가 데워지면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데요. 이렇게 끓이는 것만 보는데도 식욕이 절로 돕니다. 제가 옆에서 너무 군침을 흘렸나요? 아저씨가 잘 데워진 우유를 한 컵 담아줍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마셔봐도 돼요? नेपाली भाषा नेपाली भाषा 알리 अलिकति तातो छ 따또 대래 따또 पोल्छ 지금 방금 전에 우유를 끓여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컵도 뜨겁고요. 근데 한번 마셔볼게요. पोल्यो 미도자 내래 미도자 धेरै मिठो 예. 진짜 맛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유 이렇게 따끈하게 데운 거랑도 맛은 비슷하고요. 조금 더 진해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감미로운 맛이 좀 더 있다 그래야 될까요? 감칠맛이 조금 더 나요. 그래서 좀 더 고소하고요. 맛있네요. 특히 방금 이걸 우유를 데피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얇은 막이 생겼어요. 그것도 지금 되게 고소하고요. 맛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이제 식히기만 하면 요구르트가 절로 된답니다. त्यो छिटो गर्नलाई जोडन हाल्नुपर्छ अब पर्सी मोच्नलाई उ गर्नलाई केही हाल्नु पर्दैन आफै जम्छ 다음 날 한편의 서정시 같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희뿌연 안개가 걷히자 그제서야 반쯤 감긴 눈을 뜨고 깨어난 이곳의 일상. 그곳에서 저는 오늘 조금 서두릅니다. 이제 아침에 마을에서 떠나서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정글을 좀 걸으면서 많은 동물들을 보는 게 지금 오늘 목표예요. What kind of animals we can see today? We have a rhino, Rhino. especially rhino, one-horned rhinoceros, and sloth bears, tigers as well sometime. Yeah. Because if we are very lucky, We hope so. we I hope can so. see the tigers as well. 간절하게 벵골 호랑이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글로 향하는데 그때 길에 큰 구덩이가 보입니다. This is also sloth bear. Yes. Wow. So deep. Yeah. 느림보곰은 특이하게도 곤충을 주식으로 삼는 유일한 곰입니다. Claw. claw. They scratch and they find the termite, the white ant. Right. They're looking in the ground. You see the footprint. This is the footprint. 이런 느림보곰을 비롯해서 표범, 사양 고양이 등 68종의 포유류와 550종에 가까운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치트완 국립공원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되어 있죠. 특히 벵골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인도 호랑이의 마지막 피난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This is the tiger. You can see that now. It's very. This is the paddles. This one, and this is the nail fingers. See 1, 2, 3, 4, and it's paddles. Yeah, that's a tiger paw.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발바닥이 있고요. 패드 부분이고 발가락이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밟았다는 거죠. 호랑이 발자국이에요. Rhino, and these are the footprints. Many. 이곳에선 물가로 여러 동물들이 왔다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길게 이어진 길처럼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이 코뿔소가 계속 지나간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코뿔소는 발톱이 3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3개. 그리고 이쪽으로는 발바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그 강가 쪽으로 물을 마시러 향하던 코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발자국이 찍혔네요. 이곳은 호랑이의 주요 사냥터이기도 하답니다. Many time tiger especially, because this is the really open area, and evening times and early in the mornings, they like to go hunting. 다소 위험하지만 멀리서나마 지켜볼 요량으로 강가에서 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현지인들과 잠복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밀림의 왕은 쉽게 행차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코뿔소가 나와서 저희를 위로해 줍니다. 저녁 시간, 함께 호랑이를 기다렸던 마을 주민이 우리를 집으로 불러줘서 찾아갔습니다. 자로차. 자로차. 고기를 자르는 아주머니의 칼질이 참 독특한데요. 게다가 이 고기도 의외입니다. हामीले गोरुको मासु खाँदैनौँ, भैँसीको मासु खान्छौँ. 소라고 해서 다 같은 소는 아니었나 봅니다. 물소는 힌두교에서 숭배 대상이 아니라서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물소고기로 네팔의 가정식인 달밭에 들어갈 고기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 만들 때 옆에 있으면 좋은 게 하나 있죠.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간보라고 미리 주는 요런 맛보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맛은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맛이에요. 진짜 본토 그 현지에서 먹는 그 깊은 맛이 느껴지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보통 네팔에서는 아침과 저녁 두 끼만 밥으로 달밭을 차려 먹습니다. 여기서는 탈리라고 불리는 쟁반에 밥과 스프, 반찬 등을 담아서 내놓는데요. 그야말로 현지의 푸짐한 인심이 곁들어진 집밥입니다. 예. First mix. 예. You can mix. Like this. Yeah. And pick like this. These fingers put in here. And push with these fingers. Yeah. Okay. Nepali style. 미토차. 뭐랄까, 우리가 배추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서 먹어야 제맛이 더 나는 것처럼 역시 음식은 숟가락보단 손맛이죠. चम्चाले त पेटै अगाउँदैन नेपालीको. 네팔에 오면 꼭 먹게 되는 음식 달밭.
그 속엔 손으로부터 느껴지는 현지인들의 따뜻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도 밀림의 심장, 치투안 국립공원의 야생으로 향하는 우리의 탐방은 계속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서버렸습니다. 사파리 차량이 모래밭에 빠진 겁니다. 다행히 마을에 빠져나가기 전이라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도와줍니다. 하지만 바퀴 아래 발판을 놓고 여럿이 차를 밀어봐도 차는 꼼짝도 않습니다. 마치 안 가겠다고 고집부리는 당나귀처럼 말입니다. 차가 모래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작전을 다시 짜서 시도해 보는데요.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시간 반 만에 드디어 차가 모래구덩이에서 탈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열심히 일었더니 결국은 빠져나왔어요. 치투안 국립공원은 남아시아 최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그 면적만도 자그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의 절반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파리 차를 타고 밀림의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지금 이제 제대로 치투안 국립공원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파리 카를 타고서 지금 쭉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어떤 동물 볼지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번엔 과연 벵골 호랑이를 볼 수 있을까요? 점차 사람의 흔적은 멀어지고 야생의 땅과 가까워지니 덜컹거리는 차만큼 제 심장도 막 뜁니다. 그때 제 시야로 날아들어온 새 한 마리. 바로 공작새인데요. 우아한 자태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야생에서 이렇게 수컷은 굉장히 꼬리가 길고 화려하거든요. 수컷 공작새를 보는 건 처음이네요. 이제 정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야생의 땅으로 접어듭니다. 이번엔 평온한 숲속의 사슴떼를 만났습니다. 흰 반점이 선명한 엑시스 사슴인데요. 와, 정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사슴 농장 온 것 같아요. 갈 길은 멀고 볼 동물은 많은 치투안 국립공원. 그래서 순간 포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피콕. 와. 저 앞에 공작새가 있는데요. 공작새가 지금 꼬리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굉장히 화려해요. 짝짓기 시즌이 도래해서 수컷 공작새가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겁니다. 수컷의 깃털이 화려할수록 더 많은 암컷으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암컷들은 수컷의 구애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주위를 맴돕니다. 저렇게 공작새의 구애 행동, 저 피콕 댄싱을 저렇게 눈앞에서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굉장히 화려하네요. 지금 저 공작새의 꼬리에 있는 색깔이 총 9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해서 나타나거든요. 와.
그 오색 찬란한 깃털을 부채처럼 활짝 핀 수컷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떨었어요. 그리고 꼬리 깃털을 접는데요. 이로써 구애 활동이 끝난 거죠. 수컷으로 산다는 게 참 녹록치 않습니다. 어느덧 해는 점점 기울어 갑니다.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Bear or tiger, maybe some. Probably it's a bear because they are fighting. So it's like a bear fighting. We are waiting here. So maybe they come out on the road. There is also a good places. So we will try just 5 minutes here waiting to the silent. 가이드가 망원경으로 주위를 살피는데 일행 모두가 긴장 모드입니다. Wait. So big. Yeah. So big. 정말로 저 멀리서 곰이 걸어옵니다. 지금 곰 한 마리가 길에 나타났어요.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굉장히 커요. 위쪽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숨도 못 쉴 지경이에요. 한번 지켜볼게요. 요놈은 느림보곰인데요. 워낙 수줍음이 많아서 야생동물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동물입니다. 제 앞에 지금 한 30m 앞에 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름도 낯선 느림보곰. 벵골 호랑이를 못 본 아쉬움을 이렇게 느림보곰으로 대신해 봅니다. 야생동물의 마지막 안식처, 치토안 국립공원. 그 야생을 지키는 건 사람의 몫일 텐데요. 아, 정말 보고 싶었던 느림보곰이에요. 느림보곰. 봤어요. 마침내 그 곰을 여기 와서 직접 제 눈으로 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덩치가 커다란 수컷곰인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숲이 동물들의 영원한 낙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무스탕은 네팔 히말라야의 뒤편, 티벳과의 국경지대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땅입니다. 이곳은 히말라야의 8,000m급 고봉들이 자리 잡고 있죠. 전 지금 아침 일찍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야크를 보러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로 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차길이 끊어져서 아마도 걸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이 앞에 있는 이 길이라 저쪽에 다울라 길이가 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야말로 제방 달력의 사진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제가 오를 곳은 이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을 배경 삼아 추운 산악지대에 사는 야크를 찾아 나섭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3,000m가 넘어가면서 숨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이렇게 급경사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여기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약간 또 평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고 좀 더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열심히 걷고는 있는데요. 과연 야크를 만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근처에 거의 다 왔는데요. 이 주변에 야크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둘러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야크가 보이진 않아요. 어디요? 야크가 있답니다. 이거 쩌리로 하니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야크를 찾아봅니다. 아, 저쪽이요. 저쪽이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요. 일단 야크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야크를 만날 수는 있겠네요. 나마스테. 야크 몰입꾼입니다. मैले पाल्यो भने सबै छन्दा माथि छ कि धेरै माथि छाडै छ कि भन्थे उता यहाँ अहिले बच्चाको माउहरू मात्रै छ. 천적인 늑대나 눈표범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컷들은 4,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생활한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방목하는 야크를 보러 가는데요. 갑자기 몰입꾼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이 소리가 야크를 이리 오라고 부르는 소리래요. 차지! 하지만 불러도 대답조차 없는 야크들. 결국 우리가 찾아서 올라갑니다. 콕! 드디어 왔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자신을 만나러 온 우리들이 신기한지 오히려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덥수룩하게 털을 덮고 있는 야크는 혹독한 고지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히말라야의 상징 같은 동물입니다. 히말라야에 산다는 4,000m 위에 고지대에만 산다는 그 야크예요. 기원전 1000년 티벳에서 처음 가축화된 야크는 이후 히말라야와 중앙아시아 고원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 야크는 이곳 사람들에겐 축복 같은 존재죠. 젖과 고기는 물론 가죽, 털 등을 내주고 짐을 나르는 데도 이용되니 말입니다. 정말로 기특한 히말라야 야크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뭐 소들은 가끔씩 만져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크를 만져보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요놈 제게서 낯선 남자의 향기를 느꼈는지 금방 내뺍니다. 진짜 그 날 것 그대로의 그 느낌이 살아있네요. 애들이 약간 무서워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만지려고 그러니까 확 도망가는데 덩치가 이만하니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야크와 친해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겠죠? 잡았어. 저기 봐요. 저기 애기 야크 잡았거든요. 지금 한번 가서 볼게요.
특별히 저를 위해 덩치가 작은 새끼를 잡아줬습니다. 액션! 너무 이뻐요. 아직 너무 완전 새끼예요. 그래서 뿔도 아직 덜 자랐고요. 애교도 정말 많네요. 이 녀석은 스킨십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달려드네요. 아마도 이 주변에 지금 향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향나무를 뜯어먹은 것 같아요. 입에서 그 향나무 향이 솔솔 나요. 되게 좋아요. 귀여워. 그러더니 이제 장난까지 칩니다. 혀가요 까칠까칠해요. 그런데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좋아? 제가 마음에 드나 봐요. 완전히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요 녀석 제법 사람 볼 줄 아네요. 좋아. 나 마음에 들어. 가축화되어 야생성은 거의 잃었지만 그래도 이들을 길들이려면 어려서부터 스킨십을 많이 해야 한답니다. चिन्छ बच्चादेखि खेलायो भने अनि यो पिठोहरू मुचेर दियो भने अनि चिनेर हामीसँग झ्याम्सेर हामीसँग खेल्छ क्या यस्तो यो नयाँ मान्छेहरू देख्यो भने अनि यिनीहरूलाई तर्सेर भाग्छ यिनीहरू तर्सेर भागेर नयाँ मान्छेहरू नि आउँदैन अनि हामीहरू नै पुरानो मान्छेहरू नि आउँछ. 야크보리꾼 액신 씨에게도 야크는 이 황량한 산속 생활의 위로가 되는 친구이자 가장 믿음직한 가족이랍니다. 그런데 이곳엔 그를 달래주는 친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히말라야의 설산입니다. खुसी हुन्छ दिनदिनै हिमाल हेरेर खुसी हुन्छ. 아침에 출발해서 나 거의 새벽에 출발해서 지금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대략 한 4,000m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신기하게도 야크는 4,000m 아래 저지대로 내려가면 위험하답니다. 두터운 털과 심폐 기능이 이미 고지대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명처럼 야크는 이 험한 히말라야에서 살아간답니다. 마치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막이 아름답듯이 이런 야크가 있어서 히말라야가 아름다운 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네팔 중앙 카트만두 계곡으로 향합니다. 그 분지에 자리한 수도 카트만두는 네팔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 카트만두 계곡에 독특한 문화가 녹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역시나 도시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한적했던 산악마을과는 달리 어디서나 북적이는 거리의 사람들이 도시의 풍경을 모자이크합니다.
그 속엔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도 있죠. 여기엔 사람만큼 많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사원입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건데요. 네, 저는 지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와 있는데요. 이 네팔에는 예로부터 집들만큼이나 사원이 있고 사람들만큼이나 신상이 있다란 말이 있어요. 그런 카트만두 옛 구도심의 중심지인 지금 더르바르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르바르 광장은 카트만두를 찾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입니다. 2015년 지진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 재개장은 했지만 아직 곳곳이 공사 중입니다. 와, 예전에 있었던 그 지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도 많이 복구가 덜 된 곳들이 있네요. 광장엔 17세기에 건립된 옛 왕궁을 중심으로 여러 사원과 신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차지한 건 신이 아니었습니다. 비둘기가 광장 안에 가득한데 자칫 잘못하면 발에 밟힐 정도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도 비둘기 떼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비둘기 떼는 여전하네요. 이 작은 생명마저 존중하는 네팔인들은 동물을 신성시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신이 되어버린 원숭이인 하누만 조각상을 만나러 가보려고요. 원숭이 수호신 하누만이 지키는 옛 왕궁. 이름도 원숭이 신에서 유래된 하누만 독합니다. 여기 있는 하누만은 힌두 신화에 있어서 원숭이들의 장군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충성과 헌신, 자비를 상징하는 신으로 힌두 신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신 중에 하나예요. 힌두 신화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하누만은 네팔, 인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기가 많은 힌두 신입니다. 이곳은 여행자들보단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인데요. 다들 경건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माग्ने काम त केही गरेन होइन हामीले सो हेरेर गर्छ नि श्रद्धाले पूजा गऱ्यो प्रार्थना गऱ्यो त्यति हो आज बच्चाको बर्थडे भएको घुमाउनु ल्याएको सानो बच्चा 그런 하누만 조각상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누만의 얼굴이 붉은 망토로 가려져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자가난트 사원 때문이란 거죠. 자가난트 사원의 에로틱한 조각을 총각인 하누만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곳의 하누만 사랑, 정말 각별하죠. 사실 이렇게 하누만처럼 동물이 신이 된 힌두의 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누만보다 더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가네샤라는 신인데요. 가네샤는 코끼리가 신이 된 케이스예요. 주로 부를 상징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의 신으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신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어떻게 보면 힌두 신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신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코끼리 얼굴에 긴 코와 불뚝 나온 배가 인상적인데요. 코는 진리와 거짓을 식별하는 지성을, 배는 마음의 만족을 의미한답니다. 네팔 사람들은 가네샤를 장애를 제거해주는 신이라 믿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찾습니다. महादेवको छोरा हो नि त महादेवको गणेश भनिन्छ नि त नि अनि सबैभन्दा अगाडि महादेवलाई गर्नुपर्छ हुन्छ त्यही भएर ढोग्छ महादेवलाई गणेशलाई महादेवको भन्दा अगाडि गणेशलाई पूजा गरिदिन्छ नि 이렇게 곳곳에 신을 모시고 신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가 곧 이들의 삶이었는데요. 사실 힌두교에서는 하누만 그리고 가네샤처럼 동물이 신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힌두의 신 중에는 총 3억 3천이나 되는 신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가네샤나 하누만보다 더 많은 신들, 더 많은 동물들이 신이 된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볼 때 동물과 신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돼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힌두교의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포용력 덕분이었을까요? 길에 개 한 마리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왠지 네팔에 이런 속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땐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이렇게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데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도 이 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딱 그 말에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 사람, 그리고 동물. 그들은 이렇게 카트만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도와 티벳 중앙에 위치한 카트만두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한다는 건데요. 언덕에 자리한 이곳은 티벳 불교의 성지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절 중에 하나인 수나얀 분화체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워낙 원숭이들이 많아서요. 몽키 템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입구에서부터 원숭이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사원에 오르는데 점점 더 가관입니다. 그중엔 식사 삼매경에 빠진 놈도 있는데요. 원숭이가 지금 정신없이 오이를 먹고 있는데요. 맛있어? 이곳에서는 특히 먹을 거를 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낚고 채갈 수 있거든요. 사실 원숭이는 우리와도 친숙한 동물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정도는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사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원숭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거나 먹을 거를 먹고 있거나 하고 있어요. 사실 원숭이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12간지 중에 9번째 해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영리한 재주 그리고 총명함 또한 모성애를 상징하는 동물로도 유명하고요. 정상에 오르니 하얀 돔과 함께 황금빛 첨탑이 눈부신 스투파가 압도합니다. 스투파에 새겨진 부처의 눈은 신성한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요. 왠지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합니다. 많은 여행자들과 참배객들로 많이 차는 멈출 틈이 없이 돌아가는데요. 요 녀석들의 분주함도 멈출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도 원숭이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요. 원숭이들도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 왔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사실 이들은 사원 주변의 숲에 사는 야생 원숭이들입니다. 이곳에 참배객들이 남긴 먹을거리가 있다 보니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원숭이들의 서식지처럼 되어버렸죠. बाँदरले गर्दा अलि टेन्सन हुँदैन तपाईँलाई?
बान्दरको ठाउँ हो बान्दरलाई खुवाउने समस्या पर्छ मैनादेखि केही बान्दर छैन मुखमा बान्दरलाई चाहिँ यो खुड्डोको ठाउँ भएर बान्दर पनि हुन्छ 탑과 불상이 없다면 마치 동물원으로 착각할 만큼 원숭이들이 사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겐 좋은 구경거리이기도 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원숭이는 인도랑 네팔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원숭이 중에 하나예요. 레서스 원숭이라고도 하는데요. 긴 꼬리 원숭이의 일종인데 사실 사람과 굉장히 큰 관련성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의학이나 행동학 연구에서 이 원숭이, 레서스 원숭이 때문에 RH라는 그런 분류법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사람의 혈액형을 구분하는 RH 인자가 레서스 원숭이 영어명 약자에서 기인한 것이니 생각보다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에 오니까 원숭이들이 많네요. 지금 약간 심통이 났나 봐요. 때론 이처럼 소란도 피우지만 이곳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धेरै छ बान्दर धेरै छन् यहाँ जङ्गलभरि बान्दरै बान्दर छ धेरै बान्दर छ भगवान जस्तै मान्छ हामी बान्दर भनेको हनुमानको जस्तै पनि हो होइन हामी पनि मान्छौँ धेरै रक्षा पनि त्यहाँ मन्दिरहरूको पनि सुरक्षा गर्छ राति राति यहाँ ग्रुप बसिरहन्छ होइन बान्दरहरू चोरहरू आउनु पनि डराउँछ कि यहाँ बान्दर ठाउँ ठाउँमा बसिरहेको तपाईँ राति आउनुहोस् त्यहाँ बाटोभरि बान्दर बसिरहेको त्यो सुरक्षा पनि हो 이젠 마치 사원의 수호신처럼 되었는데요. 하지만 본래 이들은 성질이 온순해서 동물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많이 사육되는 원숭이입니다. 제가 사실은 원숭이 띠거든요. 그래서인지 원숭이가 좀 더 찡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 녀석, 저를 잘 따르는 것이 제 동생에도 되겠습니다. 내친 김에 원숭이들과 좀 더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원숭이에게 줄 먹이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원숭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이라고 합니다. यता दिन्छ यता दिन मिल्दैन एउटा घुम्ने ठाउँमा मान्छे टिप्ले भने तपाईँ जिम्मा लिने हुन्छ बुहार हुन्छ आज धनी धनी मान्छे आउँछ त्यहाँ दिन मिल्दैन 수박을 들고 아저씨가 안내한 곳으로 갑니다. 수박 좋아해? 수박을 들고 있으니 정말 원숭이들이 한 놈 두 놈 제게 다가옵니다. 이 원숭이는 임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배가 많이 불러 있고 유선도 많이 불어 있거든요. 좋아하니까 예, 조만간 새끼가 태어날 것 같아요. 하나 더 줘. 그만 먹어. 그렇게 저는 원숭이들과 함께 카트만두의 일몰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스와얀부나트 사원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원숭이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지금 해가 진 뒤에 다시 스와얀부나트 몽키 템플에 찾아왔습니다. 와, 낮과는 정말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어디가 있었던지 그 원숭이들이 이제 죄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세요? 그야말로 원숭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단 큰 원숭이들 앞에 통찰력이 있다는 부처의 눈도 속수무책. 게다가 뭐가 그리도 궁금한지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닙니다. उनीहरू खेल्ने कामै त्यस्तै पिर लाग्दैन तपाईँलाई त्यस्तो के को पिर पिर लागेर के को पिर लाग्ने 하지만 이런 장난질은 모두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깊은 불심은 건드릴 수 없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티베트 불교 신자들의 또 다른 성지 보드나트로 향합니다. 여기 네팔에서 가장 큰 스투파, 즉 불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이곳은 특히 티베트 불교의 순례지로 유명합니다. 때마침 불탑을 세 단장하고 있습니다. हजुर यो हाम्रो चाहिँ स्पोन्सर आउने बेला गर्ने हो स्पोन्सरहरूले अनि गरिदियो भन्छ नि हामी गरिदिने हो स्पोन्सरहरू 그건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년 축제인 로사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얀 돔 위에 연꽃잎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무심하게 던지는 것 같은데 동그란 잎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 참 신기합니다. 지금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성지 카트만두에 있는 보드나트란 곳인데요. 지금 제 뒤편에 보이는 게 스투파라는 저희 나라 어떻게 보면 탑의 기원이 된 그런 구조물인데요. 새해맞이 이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새 단장을 하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연꽃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물을 상징하는 하얀색 돔, 즉 호수에 연꽃이 활짝 핀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인 성지인 이곳에서도 저희랑 똑같이 구정을 세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새해 첫날인데 이렇게 스투파에 새롭게 새 단장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늘, 땅, 바람, 불, 물을 나타내는 이 오색 천은 기도 깃발입니다. अब यो ह्याप्पी लसर होइन ह्याप्पी न्यु इयर अनि त्यस्तै अब बेस्ट अफ हेल्थ बेस्ट अफ लक त्यस्तै हजुर 사람들의 한해 소원과 부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깃발, 즉 타르초를 스투파에 장식합니다. 간절한 염원이 담긴 형형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마치 그 염원에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보드나트 스투파의 치장이 끝나고 이제부터 새해 축제가 시작됩니다. 인근에 사는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불교 성지를 도는 순례를 마치고 다시 보드나트로 되돌아옵니다. 사람 굉장히 많고요. 시끌시끌하고요. 이제 행렬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주네요, 반갑게. 네팔엔 세르파족, 구룽족 등 티베트계 유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हामीले बिहान थप्सोको र्याली कार्यक्रम गऱ्यौँ
रथोत्सवको र्याली कार्यक्रम किन गरिएको भन्दा नेपालमा विभिन्न जात जातिहरू बसोबास गरेका छन्। त्यसमध्येबाट हामी शेर्पाहरू हिमाली भेगमा बसोबास गर्ने शेर्पाहरूले ग्याल्पो लासर पहिलादेखि नै मनाउँदै आइरहेका छौँ। 곧이어 이 새해맞이 축하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무술년을 맞이하여 개와 히말라야를 상징하는 야크가 등장해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야크가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산탈취군 사자 들어가 있는 춤 있잖아요. 그런 춤 보는 것 같아요. 마침내 티베트 불교 승려들의 춤이 이어집니다. 우리네 탈춤과 같은 이 춤은 승려들이 신과 마귀 등으로 분장해서 춤을 추는 것인데요. 나쁜 일들이 오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액땜 의식이랍니다. 이제부터 의식은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바뀝니다. 네, 의식이 어느 정도 끝났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흥겹게 춤추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저도 빠질 수 없죠. 같이 한번 해봐야죠. 신나는 음악과 흥이 넘치는 사람들.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절로 어깨춤이 나옵니다. अब यो नेपाली डान्समा मात्रै सेवा डान्स त्यस्तै मिसाएको हो कि दिँदै मिस 힌두교 나라에서 펼쳐진 불교 축제. 그 흥겨운 축제 속에서 저는 네팔 속의 작은 티벳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신과 함께 살아가는 카투만두에도 밤이 깊어갑니다. 이번엔 힌두 축제가 열리는 데브가트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원 주변이 떠들썩합니다. 제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이 힌두교의 성지인 데브가트란 곳입니다. 오늘은 시바신, 그 힌두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바신의 탄신을 축하하는 마하시바라트리라는 그런 일종의 축제 날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축제 전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가입니다. 이곳은 신기하게도 서로 다른 색깔의 두 강이 만나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정화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와, 이곳 풍광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곳은 왼쪽으로 흐르는 트리슐리 강과 이쪽 오른쪽으로 흐르는 깔리간다기 강이 만나는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을 힌두교에서는 성지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몸을 정갈이 그냥 물로 한번 씻고 정갈이 한 다음에 이제 사원으로 가서 푸자를, 힌두식 제사를 지내러 가려고 준비하는 곳입니다. 큰 의식을 앞두고 우리가 목욕 제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부정한 것이 타지 않도록 몸가짐을 가다듬는 것이죠. 힌두교에서 이런 성수가 되는 강물은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는데요.
हाम्रो धर्म संस्कारले के भन्छ भन्दा अब चाहिँ नदीमा गएर नुहाइसकेपछि हिन्दू धर्मले चाहिँ हाम्रो पापहरू नाश हुने भन्ने हाम्रो धार्मिक मनाइ छ। त्यसले गर्दाखेरि हामी यहाँ आउँछौँ। 그리곤 푸자라는 힌두교의 제사의식을 행합니다. 지금 한 부부의 어떤 신성한 의식을 봤는데요. 뭐 사실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종교나 어떤 간절하게 가족의 건강을 빌고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런 느낌의 어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좀 경건해 보이고요. 저도 모르게 같이 그들의 행운을 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인 시바신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의식은 이곳 신전에서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먼저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과 춤을 바칩니다. 예사롭지 않은 춤 사이 한편으론 제 눈길을 확 잡아 끄는 게 있었는데요. 세상에나 저 큰 저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양팔 저울 위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신께 자기 몸무게만큼의 돈을 바치는 푸자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제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먼저 붉은 가루를 이마에 붙이는데요. 힌두교에서 축복을 비는 띠까라는 의식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묘한데요. 제 영혼의, 제 육신의 무게만큼 공양을 드린대요. 네팔 동전이 들어있는 붉은 자루를 저울 위에 올려 몸무게를 재는데요.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의 양만큼 신에게 공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초라단이라는 진짜 일종의 의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제가 저질렀던 어떤 실수들, 잘못들, 그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순수한 육체로 돌아간다는 뜻이래요. 굉장히 경건해질 수밖에 없네요. Give me a way. 어떻게 좋아?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정말 착한 일만 하고 살려고요. 단순히 제 육신의 무게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또 영혼이 순수해지는 느낌,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분명히. 네팔은 참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종교의 구분도 없고 신과 사람, 동물의 경계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라서 행복했던 우리들의 시간. 지금도 저는 네팔을 꿈꿉니다.